남동생을 잃고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은 과테말라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CUC라는 농민 저항 운동의 서기로 일하고 있었는데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동료의 밀고로 잡혀가서 혹독하고 처참한 고문을 당했어요. 머리 가죽이 벗겨지고 성기에 밧줄을 묶어서 달리는 차에 끌려다녔다든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웅덩이에 며칠씩 처박혀 있었다든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끝까지 고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산채로 발가벗겨져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가솔린이 부어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도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하는 작전을 수행하다가 대사관에 불이 나서 불에 타 죽었고요. 어머니는 과테말라 원주민의 조직화 운동에 나섰기 때문에 결국 붙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다 죽게 된 사람을 산속으로 끌고 갔어요. 나무 밑에 그냥 던져놨는데 구더기에 먹히고 고름이 흐르면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은 이 어머니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곁을 떠나지 않고 독수리와 산짐승들이 어머니의 시체를 뼈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갈 때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과테말라 정부는 원주민들에게서 토지를 빼앗기 위해서 3,000명에 달하는 원주민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아가씨는 리고베르타 멘추툼입니다. 이 아가씨도 마찬가지로 CUC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인디헤나 족장이었고 12년 동안 자신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정부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투사가 됐죠. 리고베르타 멘추툼은 이 가족의 6번째 아이로 태어났는데요. 맨 위에 오빠가 1살도 되기 전에 농장에서 착취 노동을 당하는 엄마 등에 엎여 있었는데 그때 농장주가 헬리콥터로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그 농약에 중독돼서 죽었고요. 그리고 2살짜리 남동생이 굶어 죽었습니다. 과테말라에는 토착 원주민인 인디오, 즉 인디헤나라고 불리우는 부족이 22개나 있습니다. 무려 60에서 80%의 사람 원주민 인디헤나인데요. 그리고 백인과의 혼혈인인 라디노, 즉 메스티조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산속에서 옛날처럼 평온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마야 문명의 후예로서 엄청난 존엄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육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나 결혼할 때나 장례식이나 이럴 때만 육식을 하지 그들은 동물을 마구 해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리고베르타의 아버지는 퀴체족이라는 이 유력한 종족의 족장격이었고요. 어머니는 산파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리고베르타는 8살 때부터 농장에서 커피 따기를 하면서 노동을 하는데요. 인디헤나들은 농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요. 그리고 22개 부족들도 각자 다 언어가 달라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리고베르타의 이 구술은 1982년 12월에 인류학자 엘리자베스 브루고스에 의해서 책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인해서 리고베르타 멘추툼은 10년 후인 1992년에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되죠. 1933년에 유엔은 세계 원주민의 해를 선포해 주고요. 리고베르타는 원주민 친선 대사로 10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 12년 만에 조국에 귀환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약회사를 설립했고요. 2007년에는 원주민 정당을 설립하고
대통령에 출마합니다.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리고베르타 멘추 툼은 지속적인 원주민 인권 복권 운동에 들어갑니다. 제가 리고베르타 멘추 툼 노벨상 수상자에 대해서 정 그렇다면 반항할 수밖에 라는 책에 그녀가 어떤 식물적 삶을 살았나 이런 관점에서 글을 썼는데요.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인디애나들이 과테말라에서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미국의 흑인 노예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그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CUC라는 농민 조직을 만들고 끝까지 자신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박살을 내는 정부에 투쟁을 할 수 있었을까? 리고베르타는 지명수배된 리더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테말라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멕시코로 넘어갔다가 신부님을 만나서 파리로 건너갔고 자신이 살아온 것들을 이제 구술을 해서 책이 나온 케이스거든요. 저는 그 리고베르타가 이 인류학자한테 25시간 분량에 걸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담담하고 너무나 당당한 그 자존감이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존엄성을 본 거죠. 우리는 보통 살면서 나보다 돈이 많아, 나보다 권력이 있어, 나보다 힘이 세, 그러면 일단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테말라 원주민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 힘들이 리고베르타라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만들어냈고 과테말라의 원주민들의 삶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리고 유엔이 이 원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큰 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족들은 자신들 부족들의 공동체의 삶과 인권과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같은 건 그냥 던져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투사가 돼서 의식화 교육 이런 걸 하러 다녔던 거죠. 리고베르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목숨은 이미 나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의 것이다. 작게는 퀴체족, 조금 넓히면 과테말라의 22개 부족, 그리고 더 넓히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주민, 그리고 더 넓히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생명권을 위해서 일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금력이나 권력이나 물리적인 폭압 이런 것들에 움츠러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먼저 그들은 유일신인 태양신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마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신의 아이로 여겨져요. 동시에 그 마을 공동체의 아이로 여겨져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이 아이를 양육을 합니다. 과테말라의 인디헤나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결혼할 때, 장례 때 그때의 의식과 의례와 관습과 풍습은 연장자 중심이고 문화 전통 중심으로서 굉장히 성대하고 그리고 되게 따뜻하게 지켜져요. 그래서 이 인디애나들은 우리는 하나라는 합일 의식이 있는데요. 이 합일 의식은 아주 재미있는 게 인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동물한테도 해당이 돼요. 12살이 되면 이미 이 아이를 어른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특별한 성인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12살이 되면 이 아이에게 기를 가축들을 맡겨요. 새끼 돼지 1마리, 새끼양 1마리, 병아리 2마리 이렇게 주고는 이 아이가 이 동물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돌보는가 하는 걸 보죠. 그래서 이 인디헤나들은 자연에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요. 나무를 베게 되면은 그 나무한테 정말 미안해 라고 용서를 빌고요. 동물들은요 정말 특별한 날에만 먹어요. 거의 채식을 하는 거죠. 흙도 이 땅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뭐 흙을 파낸다든가 산을 파괴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땅도 이 대지도
그냥 인간처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과 합일된 느낌을 가진 사람들, 이 우주와 합일된 느낌을 가진 사람들, 태양신의 후예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백인의 핍박, 혼혈인 라디노의 핍박, 그리고 군사 정권이 이들에게 자행한 학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문화적인 자기 존엄 의식은 어떤 정복자도, 어떤 침략자도, 어떤 농장 주인도, 어떤 군대도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리고베르타 맨추툼의 가족은 자신들의 생명권과 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1996년 12월에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합의안이 이루어지고 원주민인 인디헤나들의 삶이 많이 편안해집니다. 스스로를 존엄하게 여기는 많은 이유들을 외부적인 것에서 가져옵니다. 다분히 사회적인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남들이 나에게 규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인디헤나의 입장에서 보시면 그들은 정말 사회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족이 뭉쳐서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항하면서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과 자신들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힘이었을까요? 수천 년 내려오는 마야 문명의 전통에 기댄 자연과 모든 생명체와 하나라는 그런 합일 의식에 의한 그들의 철저한 자아 존중감,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